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김성태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알았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장면, 이래서 이제 기사가 뜨는데요. 그 세 가지 외에도 이제 좀 더 추가할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그 기사 플러스 이제 추가로 더 알았다는 게 정황을 종합해서 크게 네 가지로 한 말씀드리고요. 이게 왜 알았던 게 중요하냐면요. 제3자 뇌물은 이제 가장 핵심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 부정한 청탁.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돈을 준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의 인식. 그러려면 이게 둘이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이재명이가 계속 김성태를 누군지도 모른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계속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그걸 빠져나가려고. 왜 김성태하고 이재명이가 뭔가 북한에 돈을 주고 서로에게 쌍방울에도 혜택을 주는 이런 이제 공통의 인식, 이걸 고인데 이게 있어야 되니까 서로 그게 있으려면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둘이. 그래야지 서로 어떤 대가가 되는지를 아니까. 원래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쌍방울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북 사업을 이재명이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되면 더 좋고, 이게 쌍방울도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민간이 혼자는 북한의 대북 사업 못하니까 이재명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 앞으로 북한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쌍방울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지. 그게 자꾸 주가 조작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 한다니까, 이재명이가. 원래 주가 조작은 나노스는 2017년, 18년 초에 끝난 거고, 나노스는. 그 다음에 북한 사업이 잘 되면 쌍방울도 주가 올라가면 좋죠. 근데 그거하고 모순되는 게 아니잖아. 윈윈이니까. 정경유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도 입장, 이재명 입장에서는 북한에 방북 비용을 어차피 내야 되는데 이거 내주니까 좋고, 또 스마트팜 해주긴 하는데 의회에서 제동 걸었는데 해주니까 좋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얻는 게 있고, 그럼 쌍방울도 공짜로 100억 줄 수는 없잖아요. 쌍방울도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북 사업의 독점권이라든지 편의를 봐주는 경기도나 이재명이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쌍방울 주가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마치 주가 조작으로 돈 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노스 주가 조작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2017년부터 18년 초까지고, 이 돈 준 거는 2019년인데 전혀 시점이 안 맞다. 검찰에서도 발표했잖아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재명하고 이제 김성태가 서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을 때 서로 알고, 왜?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성태가 내를 위해서 북한에 준다는 걸 인식하고 있을 때고, 그 다음에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대북 사업을 경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좀 협조해서 이완이가 있으니까 하겠다. 이러려면 둘이가 최소한 알았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는 그 세 가지로 쓰고 있는 게 뭐냐. 중앙일보가 쓰고 있는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는 이제 통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로 조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문하고 이제 통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쪼개기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 요 세 가지인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세 개도 좀 추가하고, 거기에다 크게 하나 추가할 게 김성태가 김용희하고 3번 이상 만났다. 김용희하고. 김용은 이재명이가 인정한 정지상과 더불어서 최측근, 그때 경기도의 대변인 공보관입니다. 그 김용하고 3번 이상 만나서 북한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걸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도 알았다는 거죠. 쌍방울이 북한을 대납하는 걸 김용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김용도 다 고맙다고 알았는데 이재명이가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신이니까. 정지상 김용 아닙니까?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려보면, 첫째는 이제 통화는요. 통화는 이제 기사에 보면 2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근데 제가 4번 했다 그랬잖아요. 이재명하고 김성태. 그러면 알아야, 통화하면 알죠. 그 기사에 워낙 유명한 우리 2019년 1월 달에 중국 심양에 통화한 거 있잖아요. 그때 이화영이가 바꿔주고 안부수가 있을 때 있잖아요. 송명철이하고 북한에. 그거는 이제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이화영이가 출장 갔다가 그 사진을 찍어서 출장 보고서에 붙이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이가 클릭했다면 전자 클릭. 근데 안 읽었다니 말이 됩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김성태하고 안부수하고 북한의 송명철하고 이화여기가 딱 술자리 사진을 출장 보고서에 이화여기가 붙여놨다니까. 이재명이한테 보라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볼 때 이 사람 누구야? 다 알고 있죠. 김성태인 걸.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이 사진까지 출장 보고서에 붙어있는데 이재명이가 몰랐다? 클릭됐는데 클릭했는데 안 읽었다는데 아무리 바보 흉내 내도 그건 아니잖아. 그 통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가 필리핀 2019년 7월달에 필리핀에 통화는 길게 했어요. 길게. 그때 통화를 목격한 사람이 두세 명 있다 노잖아요. 통화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두세 명 있다고. 이왕이 혼자서 했겠냐고 통화를. 그 검찰이 다 조사했지 벌써. 통화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실제 그 두 번만 했습니까? 2019년 12월 달에 이번에 변호인으로 들어온 이태영이가 비비안을 쌍방울이 인수했을 때 축하 파티 룸에서 술 먹을 때 그때 이태영이가 이재명하고 박가주가 김성태 통화했다. 이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선 전에 직전에 2022년 1월 달에 대선 전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터진 거죠. 김만배 막 터지고 그때 이제 그 통화를 했다. 쌍방울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게 없느냐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통화했다는 거 제가 4번 통화했다. 이걸 저 전에 특집 방송을 해드렸고 그게 이제 2번 통화인 게 기사에 첫째 그게 알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통화. 왜? 목격자가 많아요. 들은 사람이. 통화 내역도 나오잖아요. 녹취만 안 돼 있지. 들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있고.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통화 말고도 알았다는 게 두 번째 상호 조문을 했다. 그렇죠. 상호 조문을 했다. 아니 모르는 사이에 상호 조문합니까? 저도 이게 경조사 많이 오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갑니까? 2019년 5월 달에 김성태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모친상. 이때 돈 많이 보낼 때잖아요. 2019년 5월이면 김성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 이화영이도 가고 중요한 게 전영수 비서실장이 갔단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보냈죠. 비서실장을 아무나 갑니까? 전영수가 어떻게 하래 그 김성태를. 이재명이가 가라 하니까 비서실장 가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이도 갔고요. 그 돈까지 노네. 야, 이화영이에게 뇌물을 많이 받으니까 30만 원 냈네. 30만 원. 전영수는 공무원이니까 짜네 5만 원. 전영수는 5만 원 내고 이재명이 보낸 거지. 이재명이 짜네. 이재명이 5만 원 내냐는데 그래 돈 받고. 근데 이화영이가 30만 원 냈다 하잖아요. 그게 19년 5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2020년 3월 달에 이재명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이재명 아들이 그 안마실로 간 게 그때 아닙니까? 2020년 3월에. 이재명 어머니. 그때 김성태가 박용철 부회장. 이분이 저 쌍방울 공채 1회랬잖아. 1기. 박용철. 핵심이죠. 북한. 그래서 박용철 부회장이 100만 원을 보냈다. 이건 김영란법 해봤는데 뭐 이거나 그냥 지나간다 치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이게 상호 조문을 하는 사이인데 비서실장 부회장 보내서 이걸 이게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쪼개기 후원금요. 요것도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쪼개기 후원금.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선 있지. 아니 대선 경선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때 대선 후보 경선 이낙연하고 했잖아요. 그때는 하루에 1억 5천이 들어볼 테니 하루에 1억 5천이? 하루에. 제가 10명 중에 이름 6명 제가 아는 사람이 했잖아요. 하루에. 2번이나 쪼개기 후원금한 거예요. 2억이 좀 넘죠.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 경선. 이게 이재명이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1,000만 원씩 들어온 사람을 보고 안 합니까? 하루에 1억 5천이 누가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소액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해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아까 제가 통화는 4번 했다고 제가 추가해드렸고, 이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신문에. 여기 크게 4번째가 저는 중요한 게 김용과 김성태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김용이가 그때 경기도 대변이니까, 북한 사람 다 알잖아요. 대변이니까. 모든 자리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분신이라고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이재명이 인정했잖아요. 정지상, 김용, 유동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실제 그 김용희가 김성태 회장을 3번 만난 거예요. 근데 김용희도 한 번은 인정하더라고. 지도 부인은 못하겠지. 김용희는 한 번 만났다는 건데 김성태 회장이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버렸어요. 3번 만난 거. 내용까지도 김성태 회장이 다 불었어요. 그래서 김용희 불러 대질하자 했더니 김용희 놈이 빼더라고. 꽁무니를 빼가 안 넣어버렸잖아요. 그때 교도소에서 안 넣어가 대질 안 됐는데 김성태 회장이 대질하자고 그때 그랬잖아. 김용희한테 보고한 거는 이재명이한테 한 거 똑같거든요. 정지상하고. 그땐 또 대변인이고 경기도에. 언제 만나냐. 김성태 회장이요. 2019년 5월 달에 강남구의 음식점, 이거는 김용희도 인정합니다. 2019년 5월 달에 강남구에서 음식점에서 김용희를 김성태 만나가지고 그게 전반적으로 대북 사업 이야기한 거, 요거는 김용희도 인정해요. 근데 그만 만나냐? 2020년 1월 달에 또 강남구에서 음식점. 그 다음에 2020년 2월 달에 성남의 분당구의 카페. 그러니까 2019년에 강남에서 만나고 5월 달에. 그 다음에 2020년 1, 2월 달에 다시 강남구 한 번.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의 카페. 이렇게 3번을 만났고 다 이게 내용까지 주고받은 이야기. 그때 김용희가 국회의원 출마하려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도울 일 있으면 우리 쌍방울이 돕겠다. 이러니까 이게 김용희가 고맙다. 그러면서 이게 김용희가 우리가 이재명이가 잘 되고 당선되면 우리가 이게 북한 사업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앞에 제가 조문 갔다 했잖아요. 이재명 엄마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박용철이가 조문 갔다 했잖아요. 부회장. 그때 김용희가 상주 역할을 했는가 봐. 왜? 이재명 엄마 돌아왔으니까 김용희가 상주 저기 공부하니까. 그때 박용철이하고 김용희가 만나가지고 아예 쌍방울에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김용희가 쌍방울과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박용철이가. 그러면서 그 있었던 일을 박용철이가 김성태한테 나중에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이재명이도 인사하고 왔다잖아요. 박용철이가. 그래서 상주니까. 그때도 이게 대북 사업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김용희가 모를 리가 없지. 북한에 방북한데 최측근인데 정지상이하고 김용희가. 왜 김성태 회장이 김용을 3번이나 만나고 이렇게 북한 사업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지원해주고 하겠습니까? 이화영이도 지원해주지만 쌍방울이 그래도 김용희가 또 최측근인 거 아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지상, 그 다음에 김용, 그 다음에 이화영 아닙니까? 친분만 보면 서열이. 그러니까 김용한테도 쌍방울이 로비를 한 거죠. 로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재판이 앞으로 핵심은 이제 과연 김성태가 이재명과 직접 서로 연락하고 또 이게 서로 알았느냐, 존재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이런 이제 그 윈윈, 바로 이제 이런 게 유착이죠. 정경유착. 이걸 이제 알았느냐. 이걸 이제 검찰에서 입증하는데 제가 보기에 뭐 검찰은 자신만만하죠. 이 정도면 이게 거의 뭐 1심 판결도 판사도 신준우 부장도 다 그렇게 알았다고 보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왜? 딱 한마디가 김성태의 말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면서 믿을 만하다. 이거 아닙니까? 김성태 진술이. 김성태처럼 이게 조폭은요. 잔머리 굴러가게 거짓말 잘 못해요. 어디 이화영이나 저 김용이나 정지상이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틈만 하면 거짓말 잔머리 굴리죠. 이 자들은 이게 조폭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아이 자꾸 자기 뭐 조폭 깡패한테 내가 돈을 받을 리가 있냐? 일면식도 없는 조폭 깡패한테 받을 일이 있냐?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요. 김성태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냐고 100억만 받았냐고 법인카드 차량 세대 그 뇌물에 몇 억이냐고 판결에 그것만 8년 아닙니까? 이렇게 조폭한테 받아 처먹을 때는 이게 얼마나 받아 먹냐고. 너 애인까지 문성옥 애인까지 그 취업시에 7천만 원 받아갔잖아. 이화영. 이래갖고 이제 와서는 내가 조폭하고 뭐 10원이라도 조폭하고 연루될 일 있냐. 이렇게 완전히 사람 무시하면서 이 자들에게 조폭 강도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왜? 그걸 이용해 먹고 버리니까 헌신짝처럼. 이런 이제 그 4가지 이유로 저는 충분히 이재명을 유죄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다 봐요. 다만 문제는 시간이죠.
근데 시간은 이제 헌법 84조가 해석이 되니까 무한정 끌 수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게 떨어야 될 거예요. 떨면요, 이거야말로 이게 엄청나게 범죄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요. 북한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자꾸 이게 우리를 뭐 오물풍선이나 도발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가장 안 좋은 범죄 쌍방울 대북 성범에 기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 뭐 유죄는 문제없다. 저 네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